김치는 원래 이제 천일염으로 네. 많이 담잖아요. 네. 천일염 중에서 3년 숙성 천일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숙성을 하다 보면은 마그네슘 함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남는데 그게 아주 맛도 좋게 하고 괜찮아요. 그거하고 절일 때는 3년 숙성 거를 쓰고 양념을 할 때는 죽염을 좀 넣어서 그렇게 양념을 하면은 맛도 좋아지고 항암 기능성도 높아지고. 근데 이 죽염이 그러면은 효과가 어느 정도 연구적으로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죽염은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제가 그래서 죽염 연구를 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죽염 자체가 아까 이렇게 구워가지고 항산화 물질이 네. 많이 생성된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은 이제 그 산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면서 산화가 되고 이 녹쓰는 것 같은 거가 네. 이제 산화인데요. 그런 거를 막아주는 일단 효과가 있고 또 하나 또 재밌었던 거는 그 요즘에 우리 삼겹살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배달 음식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많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방간은 사실 치료할 약이 없다 그래요. 근데 지방간을 막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소화기 계통에 관련해서 특히 그 위염 그리고 간염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치료하는 이런 효과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하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위염하고 간염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도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좋았고요. 이게 짜게 먹는 게 안 좋긴 한 건데 네네. 교수님 말씀은 그 짠 성분이 죽염으로 대체가 되면 네네. 그건 오히려 약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죽염은 고온에서 그 죽통이라는 그 파이토케미칼하고 같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약과 같은 그 성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그 죽염이 또다시 고혈압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그 소금 먹으면 고혈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죽염을 먹이니까 그 NCC라고 나트륨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라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이 그 소금을 NA를 이렇게 잡아 보유해 가지고 우리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그냥 딱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성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효과를 갖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재미나던 연구 중에 하나는 목욕할 때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을 이렇게 뭐 몸에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목욕 소금하고 죽염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쬐가지고 그 이제 피부 노화와 그리고 산화를 억제하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막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피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그 단백질 성분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저 접착하는 그런 단백질들도 많이 만들어서 노화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죽염이 거의 만병통치약인 것 같은데 네. 그 잘못 쓰일 경우에 부작용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죽염을 많이 한번 먹여봤어요. 5g하고 그리고 그 40g을 하루에 그 쥐를 통해서 했죠. 사람한테 하기는 좀 그래서 근데 괜찮은 거예요. 죽염의 경우는? 네, 죽염의 경우는. 그래서 소금의 차이가 있다. 제가 천일염 연구도 이제 많이 했는데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암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 갖고 있는 미네랄 성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저 김치를 담글 때 어떤 집은 굉장히 짜고 어떤 집은 좀 덜 짜고 이래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는 소금의 종류를 말씀하셔서 네네네. 지금도 보니까 어떤 소금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라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북 김치하고 부산 김치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북은 되게 춥잖아요. 이북 김치가 좀 심심하죠. 심심하죠. 그러니까 소금을 적게 넣어도 이게 부패균이 잘 안 붙죠.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으니까 이거는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되죠. 이게 기온 차이고 지역의 차이가 또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하고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가지고 따져 보면은
한 2.5%에서 3% 네. 정도의 소금이 제일 적당해요. 예. 근데 지금 너무 이게 그 소금이 문제다 해서 그 저염 김치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가지고 1.5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했어요. 1.5%의 김치, 2.5%의 김치, 3.5% 소금의 김치를 네. 연구해 보니까 아주 특이한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5로 하니까 일단 싱겁죠. 네. 싱겁고 금방 익어버려요. 금방 익는다는 거는 뭐 그게 유산균이나 부패균이나 많이 자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5%를 하니까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5도씨에서 발효를 시켰는데 그렇게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네. 너무 적어도 문제고 그리고 거기서 주인공은 유산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2.5 좋은 그 소금 농도에서는 좋은 유산균들이 붙어가지고 맛있게 하면서도 이 프로바이오틱의 효과를 좋게 하는 이런 거를 나타내는가 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때가 언제냐. 적당히 익었을 때, 맛있을 때가 최고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네. 그럼 이제 김장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야, 네네. 이거 소금을 뭘 넣어야 돼? 좋은 소금 넣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네네네. 경제적으로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죽염을 쓰면 좋겠는데, 죽염은 비싸니. 맞아요. 그러면 뭐 어떤 소금을 넣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소금은 절대 넣으면 안 되는지, 그 팁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김치는 원래 이제 천일염으로 네. 많이 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경제가 거기에 달려 있고, 그래서 그 천일염 중에서 그 어머니들이 개발한 거가 뭔가 하면 3년 숙성 천일염이라는 아, 게 있어요. 숙성. 예. 네. 그래가지고 그 3년 동안 이렇게 그 천일염을 이렇게 숙성을 하다 보면은 그 마그네슘 간수가 빠져요. 아, 근데 그 간수가 아주 적당한 게 이 3년이 딱 되면은 마그네슘 함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남는데 그게 아주 맛도 좋게 하고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3년 숙성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그거를 요즘에 이제 그 염전에서 만든 게 뭐가 있냐면 세척 탈수 천일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금을 세척해 가지고 물을 빼는 거예요. 예, 물을 빼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간수가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3년 숙성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써도 좋겠다 하는 거 하고 그거하고 그 죽염을 믹스하는 것도 좋겠다. 죽염이 이제 일단은 절일 때는 3년 숙성 그거를 쓰고 그다음에는 이제 양념을 할 때는 죽염을 좀 넣어서 그렇게 양념을 하면은 아까처럼 맛도 좋아지고 항암 기능성도 높아지고 저희 집만 해도 소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떤 소금, 지금 말씀은 이제 죽염을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죽염이 비싸서, 맞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걸 계속 쓸 수 없다면, 뭐, 그렇죠. 요 정도 쓰시면 좋다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단 정제염은 또 정제염대로 쓰이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정제염은 집에서 그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공을 해서 먹는 거로 그냥 생각하시고 일단 안전하고 건강에 그 좋으면서 맛있는 죽염을 이렇게 그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일염. 천일염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네랄이 있는 소금. 그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 소금이나 암염물이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네랄이 있는 소금이 좋고 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신간수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요즘에 다이아몬드 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이어트 효과, 그 항암 효과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일염 중에서도 조금 비싸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 건강에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네. 아까 참 그 김치에 넣어서는 안 되는 소금은 뭡니까? 김치에 넣어서는 좀 불리한 거. 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또 그 회사 사람들이 싫어하실 거고. 제가 하여튼 연구를 쭉 해보니까 정제염은 미네랄이 없어서 조금 불리해요. 그리고 이제 김치가 익으면 그 이스트, 저 효모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소금도 용도에 따라서 쓰는 게 좋겠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김치 담그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치를 이렇게 담그면 지금보다 더 맛있습니다 하는 그 비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마귀처럼 생긴 거는 이제 부패균입니다. 네. 바깥에. 네. 저거는 이제 호기성이라 해서 공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바깥에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걔네들은 유산균입니다. 그 유산균은 공기를 싫어해요. 저기 이제 그 잎사귀를 타고 올라와서 사이사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뭐 숨바꼭질 하듯이 네. 이렇게 자기는 공기를 싫어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금을 딱 쳐요. 그러면 소금을 치면은 그 부패균은 죽어요. 네. 부패균은 소금에 잘 못 견디는데 네. 유산균은 잘 견뎌요. 그래가지고 유산균은 저 소금 우리 한 10% 정도 소금물에다 이제 절이는데 저 소금물에서 오히려 성장을 해요. 유산균은 하룻밤 이제 절이잖아요. 그러면 좀 맨 밑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유산균은 많아지고 그다음에 부패균은 이렇게 쬐끄맣게 네. 되고 이게 이제 그 김치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 만드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드냐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2절을 하거나 4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척하고 절임을 해요. 그래서 절일 때 그냥 소금물에다가 그 10% 소금물에다가 10시간 그냥 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안쪽에 그 줄기 부위하고 잎 부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잎 부위는 금방 절여지는데 이 줄기는 이게 두껍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소금을 이렇게 그 굵은 소금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절이면 두 개가 비슷하게 절여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10% 소금 농도를 조금 더 줄여서 이 켜켜 넣은 저거 이제 켜켜 넣는 거가 이제 건염법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오버나이트를 절였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절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와서 수세하고 탈령을 합니다. 근데 수세할 때 그 앞에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저기가 지금 잎사귀 사이사이에 유산균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잎사귀 사이사이에 당 성분이 있어요. 그 배추에 당이 있는데 저기를 이렇게 흙이라든지 나쁜 물질이 이물질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고 흐르는 물에다 이거 완전히 벌쳐가지고 씻을 수가 있잖아요. 그 깨끗한 주문인데. 네. 근데 그렇게 씻으면 저 사이사이에 있던 유산균하고 당 성분이 다 쓸려 물에 내려가는 쓸려 내려가요. 그러면 유산균이 없는데 어떻게 발효가 돼요? 일단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수세하고 탈령할 때 너무 철저하게 씻는 거는 오히려 안 문제가, 좋다. 예,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한 3번 정도 적당히 씻는다. 그다음에 이제 탈령을 하고 물 빼기를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빼게 되면 국물이 너무 적어지고 또 적게 빼면은 국물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대개 한 3시간 정도 이제 빼요. 그다음에 이제 배합 양념소를 만들죠. 그러니까 양념소를 만들 때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했을 때 김치가 제일 맛있냐 하면은 젓갈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젓갈은 소금이 한 2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를 어떻게 이 짠 거 넣으면은 건강에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우젓이나 젓갈을 잘 발효시켜서 한 1년 정도만 발효시키면 오히려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은 그 맛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념 배합소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를 때 이걸 잘 손으로 잘 이렇게 손끝맛이라는 게 그 사이사이 이거를 잘 발라서 여기도 균이 있으니까. 예, 여기도 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양념소하고 잎사귀하고 이렇게 잘 붙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잘 싸야 돼요. 왜냐면은 공기를 싫어하는 애들이라 유산균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다 펼쳐 놓는데 이러면 완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싸서 그 어린애들이 포대기 싸듯이 딱 싸가지고 공기를 가능하면 차단해서 항아리 속에 넣고 간은 꾹꾹 눌러줘요. 적당히 너무 누르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눌러서 공기를 빼주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발효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유리병, 뭐 스테인리스 스틸, 플라스틱 그리고 항아리 이렇게 해보니까 항아리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공기가 통하는 이러한 그 용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거를 우리 옛날에는 그 땅속에 묻었거든요. 그 땅속에 묻는 온도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마이너스 2도에서 8도. 그 지금 냉장고 온도예요.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하면 그 김치 유산균 중에서 료코노스톡이라는 균이 있는데 네. 저 균은 헤테로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그 발효 산물들을 생성하거든요. 그리고 CO2를 생성해서 시원한 맛을 이렇게 네. 내서 그 저온에서 땅속 발효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 균들이 많이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 간단히 먹을 때는 그 김치 담아가지고 그 베란다에다가 네. 오버나이트 놔두면 저 균이 확 자라거든요. 아. 그 다음에 냉장고 속에 싹 들어가면은 아주 맛있는 김치가 돼요. 네. 그래서 유산균,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이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니까 유산균이 잘 자라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박건영 교수님 모시고 김치의 건강 효과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소금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뭐니 해도 좋은 재료를 잘 고르는 것부터가 김치 담금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건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